자, 보자. 함수의 연속. 자,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수의 연속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함수의 연속. 자, 그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좀 보자. 일단 그림 1, 2, 3, 4가 조금씩 미묘하게 상황이 다른데 한번 보시면 자, 그림 1을 보시면 자, 그림 1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지금 그려놓은 거야. 근데 x가 1일 때 함수가 지금 보시면 이어져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는 거는 그 함수가 그 x 값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는 거 저거는 뭐였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구별이 되죠? 자, 그림 1은 x는 1에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1 함수값은 2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리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 1,2라는 점에 가까워지니까 극한값도 2가 되는 거 맞니? 그죠? 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상황이야. 자, 이처럼 함수 fx가 이제 어떤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키면은 그 함수는 그 x값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연속.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연속이라고 부르냐면은 근데 사실 이미 다 나왔어, 이미. 뭐를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냐면은 자, 그 x값에서 함수값과 그 극한값이 서로 이제 같으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좀 쪼개서 볼 거야.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 요거 세 가지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외워 놓으셔야 돼. 함수값 fa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먼저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한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시고 세 번째 조건은 그 정의된 함수값과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요 같다라는 조건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그냥 이제 1, 2번은 그냥 이제 보통 그냥 간단히 생략하고 요거로 일단은 주로 얘기를 하긴 할 거야. 저게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이고 방금 내가 외우느라고 얘기를 했지?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나머지 2, 3, 4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그림 1은 x는 1에서 함수가 이어져 그려지니까 아까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2, 3, 4를 봅시다. x는 지금 여기 a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 지금 보입니까? 끊어져 있는 거. 얘는 지금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 채워져 있지가 않죠? 뻥 뚫려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좌극한과 이렇게 가는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인가 맞습니까? 다른 값인가?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근데 그림 4는 극한값 존재해. 같은 점에 가까워지니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지금 다른데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 이 값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 상황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니까 아까 연속일 조건의 세 번째 상황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림 2, 3, 4는 여기 보시다시피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셋 다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함수가 불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아까 그림 1은 함수가 지금 x는 1에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려졌죠.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함수가 이어져서 그려진다. 연속. 그 다음에 끊어졌다. 함수값이 없든 아니면은 극한값이 다르든 좌극한 우극한 아니면은 둘이 다른 값이든 어떤 식으로든 끊어져 있기만 하면은 그 x값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연속인 조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안 시킨다. 그러면 불연속이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고 불연속 불연속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구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구간 예전에 작년에 1학년 때 셀구에서 이게 나왔지? 시험지에서
기억나니? 1학년 왜 그러냐고 좀. 그치. 세일고 시험에서 우리가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막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었잖아. 기억나니? 막 모의고사 문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그랬었지 이제. 자, 요거 이제 구간이 이제 뭔지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도시를 수를 잡아가지고 이 집합에 있는 그 x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그 x의 범위를 우리가 구간이라고 이제 잡을 거고 구간이라고. 근데 이제 구간은 이제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어떤 범위가 있겠는데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등호가 다 있느냐, 둘 다 없느냐, 어느 한쪽에만 있느냐 해가지고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 네 가지로. 자,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기호를 아는 게 중요해. 자, 등호가 양쪽 두 군데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괄호를 이용해서 저 구간을 표현을 하는데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가 있는 쪽에 대괄호를 붙입니다. 대괄호. A, B, 대괄호. 그 등호가 있는 쪽에 대괄호를 붙여주시면 되고 등호가 없다. 그럼 소괄호입니다. 소괄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등호가 한 군데 붙어 있다. 그 한 군데 붙어 있는 쪽에만 대괄호, 안 붙어 있는 쪽은 소괄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요거는 이제 A, B 대괄호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저 X의 범위를 저렇게 기호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해볼 거고,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거고. 자,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대괄호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 구간의 이름을 좀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은 자, 대괄호가 양쪽에 다 붙어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뭐 열린, 닫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대괄호가 붙어 있는 쪽은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대괄호가 그 소괄호가 이제 양쪽에 있는 거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애매하게 대괄호, 소괄호가 하나씩 섞여 있는 거 있지? 얘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열리도 않고, 반만 열리고 반만 닫혔다. 해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른다. 반 열린 구간. 열리다만 구간. 좋네. 자, 저렇게 이름 붙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A, B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구간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제 막 요런 범위 있잖아.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클 때. 자, 이렇게 이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때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주냐면은 일단 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저거 있죠?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A를 포함해서 A보다 작은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포함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A보다 작은 모든 것들, 계속 A보다 작은 모든 수들, 계속 숫자가 작아져. 그래서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이제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저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자, 그 무한대 쪽은 이 소괄호로 씁니다. 자, 소괄호로 해가지고 음의 무한대, A, 여기 대괄호 이렇게 붙여주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저렇게 구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나머지도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아예 없으니까 음의 무한대 A.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에서부터 이번에 한없이 커지는 쪽, 양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양의 무한대.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실수 전체를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소괄호,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게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것. 아시겠? 자, 그래서 구간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가 뭔지 볼 거다. 연속함수. 어떤 함수가 함수인데,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거야. 자, 어떤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어떤 x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 연속이다. 그러면 그 함수는 그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연속,
연속이라고 이제 부르고,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설명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것만 다루는 거야. 열린 구간에서 연속. 알겠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근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번에 닫힌 구간까지 이제 확장할 거야. 닫힌 구간. 얘는 열린 구간이니까 A, B가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A, B까지 포함이 된 상황을 보는 거야. 닫힌 구간이니까. 그러면은 A, B까지 포함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 끝에 있는 A, B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약간 요런 느낌?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A야. 여기는 지금 B야. 그 아까 내가 너네한테 그 얘기한 게 그 함수가 이어져서 그려지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려지면은 내가 그래프상으로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끊어지면은 불연속이라고 했지? 일단은 지금 이 양끝 A, B를 제외한 이 열린 구간을 내가 좀 한번 잡아봤는데, y는 fx. 지금 이 fx라는 함수는 이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지? 당연히 연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으로 만들고 싶다. 닫힌 구간. 그러면은 이제 양끝점을 포함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양끝점을 포함해서 연속으로 만들고 싶으면 x는 A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x는 B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돼. 맞니? 그런데 여기서는 x는 A에서 연속성을 따질 때, 아까 연속 따질 때는 뭐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 그 얘기를 냈었잖아. 자,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FA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FA가. 그 다음에 극한값이 얘랑 그럼 같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 얘 극한값 따질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데, 얘 우극한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좌극한이 있나, 지금? 뭔가 좀 얘는 조금 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좌극한을 빼놓고 우극한만 따집니다. 우극한만. 그래서 x가 a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fx. 이 끝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좌극한이나 우극한 둘 중 하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 조건만 가지고 따지는 거다. 연속성을. 끝점에서는.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부호가 원래 없어야 맞는데 끝점만 예외적으로 한쪽 방향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우극한만 보는 것일 거고, 이 오른쪽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좌극한만 이제 볼 겁니다. 좌극한만.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조건도 만약에 만족시키게 되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냥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연속함수구나. 연속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어떤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1번을 보시면은, 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가장 대표적인 다항함수가 나와 있어. 자, 우리 다항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 1차, 2차밖에 없긴 한데, 다항함수가 끊어져서 그려지겠니? 다항함수가? 일단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다던가 뭔가 그런 건데, 아니면 그 극한값이 다르다던가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항함수 있잖아. 뭐 1차, 2차, 그 다음에 뭐 3차, 4차 이런 거는 안 배웠지만은 뭔가 이제 그 식의 형태를 보면은 끊어져서 그려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야. 끊어지지 않고.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다항함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함수들이고, 그 외에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거야.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알겠지? 다른 함수 중에서는 우리가 무슨 함수가 있냐면은, 여기 절대값 함수가 있어. 절대값 함수가. 절대값 함수는 일단 대표적으로 y는 절대값 x를 보면은 v자로 꺾인 모양입니다. v자로 꺾인 모양. 자, 꺾이긴 했지만은 얘가 끊어져서 그려진 건 아니죠? 끊어진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 자, 이제 끊어진 함수들의 예시가 좀 나오는데, 자, 얘는 가우스 함수 기억납니까? 막 계단식으로 막 되어 있던 거? 가우스 함수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왼쪽에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뚫려 있는 그런 계단식으로 된 함수였어.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게 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게 되는 정수 x값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끊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불연속!
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불연속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어져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x가 0일 때 이 유리함수가 정의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얘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x는 0에서는 불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연속. 아시겠죠? 자, 이거를 조금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요. 지금 자,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말 안 해도. 뭐 절대값 함수도 당연히 연속일 거고, 모든 실수에서.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수함수 있죠.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뭘 신경 써야 될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지? 만약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있으면은 그 x값에서 정의가 안 될 거니까 거기선 불연속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시는 안 나와 있지만 무리함수 있지.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반드시 그 루트, 근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연속이겠죠. 당연히.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연속이지만은 조건 혹은 특수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불연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은 이제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를 고르다라고 나와 있어. 고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기억은 이건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따지고 볼 필요도 없이 연속이야. 연속. 얘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원래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아까 처음에 확인하셨던 것처럼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같다. 요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다항함수나 몇 가지 함수들은 연속인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따져도 얘는 당연히 연속이야. 알겠지? 자, 니은은 보자. 니은은 자, 지금 분수함수야. x는 1에서 연속일까? 니은이? 저게 왜 연속이 아닐까? 일단 연속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x는 1에서. 즉 f1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탈락. 자, 디귿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뭔가 x가 1이냐 아니냐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거 분수식은 x가 1이 아닐 때에는 막 약분이 되죠? 1이 아니어서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만 이렇게 남는 거 맞니 이거? x 플러스 1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저 디귿은 연속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0이야 지금. 그죠? 함수값은 0. 근데 이제 극한값을 확인해보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저 함수의 극한값을 따져보면은 1이 아닌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니까 위에 걸로 들어가는 거 맞니? 위에 거에 x에 1 넣으면 몇입니까? 2죠. 값이 다르니까 얘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틀리다. 자, 리을도 똑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리을은 이제 봐봐. 리을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되는데 좌극한 x가 1보다 작은 거, 좌극한은 밑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맞니? 밑에서 확인해 줘야 되겠죠. 함수값은 딱 1일 때니까 위에서,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이거 잘 보시면 결국에 그 좌극한 따질 때 x가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확인할 거란 말이지. 리미트 x 1 마이너스 fx. 근데 사실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거. 알겠니? 그럼 밑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몇입니까 이게? 2 맞니? 오케이. 자, 함수값은 1 넣은 거니까 2겠죠? 근데 우극한도 생각해봐. 우극한도 결국에는 위의 식에다가 1 넣는 거 아니겠어?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일 때 얘가 2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자, 어찌됐든 쟤는 저 세 개가 같으니까 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글뱅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2개로 해주시면 되고, 기억 리을 2개. 기억 리을 2개. 기억 리을 2개.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좀 다르게 가야 돼. 굳이 이렇게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확인 안 해도 바로 확인 가능한 게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기억 니은은 바로 확인 가능하나 디귿 니은은 그 계산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바로 확인되는 것도 있고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2번을 보면은,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몇 개, 불연속인 게 몇 개냐라고 나와 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니까 함수가 이게 함수값이 다른 상태에서 끊어져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보시면은 지금 자, 이렇게 잘 가다가 x는 1에서 아예 다르게 끊어져 있죠, 그죠? 여기서는 불연속이겠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a 하나 세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고, 2에서는 그 끊어져 있긴 하지만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을까? 이 뻥 뚫린 점을 향해서 가는 거 맞니, 이거?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극한값은 존재는 하는 것, 세진 않을 거야. 자, 3일 때는 뭐 끊어져서 그려진 게 아니고 잘 이어져서 있으니까 냅두고. 그럼 일단 A는 몇입니까? A는 1이고요. B도 한번 해보면은 B는 불연속, 끊어져 있는 걸 구하래. 끊어져 있는 거는 지금 1일 때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끊어져 있고, 3일 때는 이어져서 있으니까 B는 2개로 확인이 가능하죠. 더해서 3을 답을 해주시면 되고, 더해서 3이 답이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수 이제 3번.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연소 별표를 3개 칩시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 그 중에서도 니은 디귿 합성이 되어 있을 때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요게 그 식으로 좀 엄밀하게 이제 써 나가는 정석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수투는 얘들아, 그 아마 한 이번 주 수업하는 것까지, 지난주랑 이번 주 수업하는 것까지는 그 이 정석으로 푸는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실전형 풀이가 또 따로따로 존재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석으로 풀어야 되고, 객관식으로 좀 빠르게 이제 풀어야 될 때는 실전형으로 이제 풀어야 되니까 따로따로 둘 다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요걸 일단 보시면, 자, 기억. fx 더하기 gx. 저 둘이 더한 함수가 연속인지를 따질 거야. 그러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아야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석으로 풀어봅시다, 이거.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나눠서 해보자. 일단 좌극한은 우리 지금 x가 1에서 연속성을 따지는 거니까 얘는,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질 때 얘네 둘이 더한 함수의 극한값을 따져보는 거. 그러면은 일단 f, g 둘 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다가가 봐야 돼. f 1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면은 요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 맞니? 뻥 뚫린 1에 가까워지고, 우극한은 그냥 고정된 값 마1이야. 여기는 마1이야, 마1. 1 마1로 나옵니다. 1 마1.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계산돼서 0으로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0으로. 함수값은 그냥 1 대입하면 돼. 1 대입. f1 더하기 g1의 값을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은 f1은 마1이고요. g1은 1로 정의가 되어 있어. 마1하고 1을 더해주니까 어찌됐든 0이 되는 게 맞고, 우극한은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우리가 fx 더하기 gx 이게 계산해 주시는 건데, 좌극한 한 거 비슷하게 따라가면 돼요, 얘는. 자, 이제 1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가지? 일단은 fx 1 플러스면은 고정값 마1이고, 여기는 고정값 그냥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하나는 마1이고 하나는 1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마1이고 하나는 1이니까 어찌됐든 더해서 0이죠. 자, 값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개가 다 값이 같네.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으면은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연속. 저 세 개가 다 같아야 연속이야. 저 세 개가 같아야.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다 써야 돼, 이거 일일이. 쓰셔야 되고. 자, 니은부터는 좀 이제 어려워진다.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합성.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자, 합성이 이제 우리 저번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알겠지만은 저게 조금 이제 어렵죠, 합성이. 자, 일단은 똑같이 따지긴 따져. 리미트 x가 이제 1 마이너스 1일 때 gfx 따져보실 건데. 이렇게. 자, 그런데 fx 1 마이너스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fx 1 마이너스 이게 아까 1에 가까워졌는데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죠? 맞아요?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져.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네? 얘를 잠깐 t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 t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바꿔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됨?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지? gt인데 1 마이너스인 거. gt인데 1 마이너스인 거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아시겠죠? 아시겠니? 어이, 가영아, 일어나. 그 다음에 함수값은 그냥 1 넣으면 돼. 그냥 1. gf1 요거 계산하면 돼. 일단 f1은 지금 문제에서 몇입니까? f1은? 마 1이고 그럼 g 마 1을 계산해 주는 건데 g 마 1이 몇이냐면은 따라가 보니까 여기 마 1이네. 자, 그래서 일단은 좌극한 함수값은 같은 상황이고 좌극한 함수값. 자, 마지막으로 우극한 x가 1 플러스 1일 때 생각해 주는 거야. x가 1 플러스 1일 때 앞에서 좌극한 한 것처럼 똑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fx가 1 플러스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얘가 지금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니? 예, 마 1에 얘는 뭐 가까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마 1 자체의 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 자체는 그냥 마 1인 거야. 마 1인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냐면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일 때 g 마 1이라는 그냥 값 자체를 계산하면 되는 것. g 마 1. g 마 1은 지금 보니까 몇이냐면은 마 1로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다 같죠, 이게 지금? 다 같죠, 이게? 그래서 니은도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연속이구나.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 이제 디귿도 저렇게 확인을 해봅시다. 디귿 fgx. 얘도 이제 좌, 항, 우 나눠서 해보면 자, 좌극하는 이제 1 마이너스 확인하는 거야. 1 마이너스 fgx. 자, 일단 g에 대해서 1 마이너스 보는 거네. 자, g에 대해서 1 마이너스면 이렇게 분홍색 따라가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는 지는데 마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얘가? 마1보다 위에 있으니까 크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는 마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진다. 뭐 t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그 t라는 놈이 마1에 가까워지는데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진다.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 맞니 요거? 네. f에 대해서 마1 플러스 계산하시면은 마1 플러스니까 그냥 함수값 1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고 함수값은 그냥 1 넣은 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g1은 지금 1이고요. 1 g1은 1이고 요거 1 그러면은 f1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f1은 지금 저기서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 1이니까 일단 벌써 얘네들이 다르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틀린 게 될 거고 일단 자, 그 우극 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gx 확인해 보시면 자, g에 대해서 1 플러스니까 g에 대해서 1 플러스면은 함수값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 1 맞니? 고정된 값. 그러면은 고정된 값 1이니까 우리는 뭘 계산해 줘야 돼 이제? F1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 맞니? F1? 이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F1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함수값과 우극한은 같지만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디귿은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해주시면 되고.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쓰시고, 이제 조금 빨리 풀어야 될 때는 이제 우리 앞에서 내가 이제 얘기해준 방법으로 그냥 해주면 빨리 풀 수는 있어요. 앞에서 얘기해준 거. 뭐, 요거 fx 플러스 gx 확인할 때에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계산할 때 일단은 봐봐. 이제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좌극한이면 지금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1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이게 0이 아까 나오는 상황이었지 이게 그죠? 함수값은 뭐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은 우극한은 이제 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함수값 마이너스 1, 함수값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0이 나오죠? 언니 네 0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0이 나오는 상황 0이 나오는 상황이고 뭐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는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f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1일 때 1 플러스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f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1 마이너스면은 이제 1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는 한 0.9 정도를 대입해 보라고 하지 않았니? 0.9 정도? 0.9 정도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0.9 이거 0.9를 대입해 보면은 G 0.9 정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G 0.9 근처에 있는 함수값을 읽으면 된다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은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네. 뒤에 앉은 사람들 아주 난리네요. 뒤에 앉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4번을 보자. 필수 이제 4번. 자, 함수가 연속일 조건. 자, 얘는 별표를, 하나를 칩시다. 별표 하나.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오지만은 어렵지는 않다. 근데 봐봐,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정석으로씩 쓰는 거하고, 그 다음 실전형 풀이가 조금 달라. 알겠지? 둘의 차이점을 잘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자, 일단은 fx가 지금 x는 3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이니까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함수값이. 여기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f3은 b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f3은 b라고 나와 있고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는 위에 걸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위에 걸로, 그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플러스 ax-3 얘가 b랑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극한식은 보시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0이어야 이런 상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한 얘가 이제 0이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해서 a가 아마 마이너스 2로 나올 거야. a가 마이너스 2. 알겠니? a가 마이너스 2로 나올 거고 그 마이너스 2를 이제 채워서 넣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제 마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라고 해가지고 b를 4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b가 4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a 찾고 b 찾고 둘이 더해서 2를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 정석으로 했을 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요거까지 일단 빨리 봅시다. 요거까지.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한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저거를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은 양변에 x에다가 뭘 좀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뭘 넣어보는 게 좋을까? 양변에 2를 이제 넣어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2를 넣어주시면 좌변이 0이고 우변에다가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k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5 라고 나올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x-2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인데,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2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양변을 x-2로 나눌 거야. x가 2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x-2로 나눈다. fx는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f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f2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연속이려면은 함수값,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f2를 구해줘라라고 했는데, 어차피 저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니까 이 함수값이나 아니면은 요 x가 2로 갈 때의 요 극한값이나 같지 않을까, 얘들아, 요거? 자, 얘가 이제 fx죠. 얘네 둘이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함수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극한값을 대신 구함으로써 함수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다 써보자,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나누기 x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시죠? 바로?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x제곱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 저거 맞죠? 해보세요. 이거 나오죠, 이거? 예, 나옵니다. 맞대.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2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그러면 마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 3. 요거 맞니? 네. 인수분해 맞죠, 이거? 맞아요. 틀리니? 틀린 것 같아요. 틀리나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지금? 플러스 2x. 요게 맞죠? 네. 그러면은, 플러스 4니까 다시 다르게. 요게 맞네요, 7.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제 볼 거야. 연속함수의 성질. 자, 우리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할 때, 그 두 함수가 만약에 극한값이 알파, 베타로 이제 수렴했다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뭐 실수배 하거나 사칙연산 한 것들도 다 수렴했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저번에.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거를 이제 그냥 좀 응용한 건데, 자, 연속함수도 똑같아. 그 어떤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우리는 걔네들을 가지고 실수배 한 거와 사칙 연산을 한 함수들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이제 왜 그런지 그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두 함수가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보시면은 그 k를 곱한 함수도 결국 k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은,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k 리미트는 kfa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fx가 함수값이 같다,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 요거.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그 리미트 kfx는 kfa라고 지금 나와 있지? 자, k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이 kfx라는 놈의 함수값이랑 같죠? 극한값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 함수값이 같으면 저 kfx라는 함수는 결국에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함수값, 극한값이 같으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거 사칙연산인데 다 똑같아. 일단은 얘네들이 더하는 게 만약에 극한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할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극한값이 각각 얘네들에 의해서 함수값들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이랑 얘네 둘이 더한 함수의 극한값이랑 그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극한값 함수값이 같으니까 둘이 더한 함수 또한 x는 a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케이? 네, 그렇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응용을 이제 하면은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을 텐데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나눗셈 조건이 있어요. 그것까지 꼭 신경 써주시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써봅시다. 어떤 함수들이 그럼 연속이었냐면은, 자, 실수배.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더해준 거.
둘이 빼준 거, 둘이 이제 곱해준 거, 둘이 이제 나눈 거. 이 5개의 함수들이 다 연속이겠다. 하지만 주의점은 이제 5번은 단 분모가 함수값이 0이 아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다. 요거까지 써주세요. 써주시고 네. 최근요? 예. 이 아니다. 그렇지. 자, 저거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항함수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 무리함수는 루트 안의 식이 0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만 연속. 요 조건들을 꼭 기억을 해놓자. 앞으로 평생 분수함수 다룰 때에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무리식은 루트 안이 0 이상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어. 저렇게 y는 fx가 있는데 만약에 저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닫힌이 중요해. 닫힌. 열린이 아니고 열리다 만 게 아니고 닫힌이 중요해. 닫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 함수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반드시 닫힌 구간이야. 반드시 닫힌 구간. 왜 닫힌 구간이어야 되냐면은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불연속인 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가 있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양끝점이 포함된 닫힌 구간이야. 딱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값,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일 거잖아. 그죠? 자, 그 예외 상황이 그 밑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얘는 지금 그 여기는 닫혀있고 여기는 열려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반닫힌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값은 존재하지만은 최대값은 여기가 뚫려있으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맞습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최대값은 있지만은 최소가 없는 상황. 여기 뚫려있기 때문에 최소가 없는 상황이고 양쪽이 다 열려있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둘 다 없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뻥 뚫려있을 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얘는 닫힌 구간이지만은 불연속일 때, 끊어져 있을 때 보시면은 그림상에서 최소는 존재하지만은 여기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얘는 불연속,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이어도 뭔가 하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은 어떤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보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인 함수. 그 함수들에 대해서만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최대 최소의 정리랑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죄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해봤자 뭐밖에 없냐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게 거의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이 수트 앞단을 공부하실 때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계산은 가능해야 된다.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의 정리. 별표를 몇 개 칠까? 쟤는 한 2개 정도 칠까? 사이값의 정리? 별표 2개 정도 치자. 자, 여기 보시면 자, 뭔가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자, 함수 fx가 이제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양끝 함수값이 다른 상황일 때 양끝 함수값이 달라. 그 얘기인즉슨 지금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그려져 있는데 양끝 함수값이 지금 다른 상황이야. 이게 높낮이가 다르죠. 자, 그럴 때 그 두 함수값 사이에 어떤 임의의 어떤 k라는 값을 생각합니다. fa라는 값과 fb라는 값 사이에 어떤 임의의 k라는 값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긋습니다. y는 k라는 상수 함수. 그러면은 그 y는 k라는 상수 함수와 원래 함수 fx는 반드시 그래프가 교점이 최소한 하나 이상 있다. 반드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즉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달라. 높낮이가 달라. 그럼 함수값이 다르면 그 사이에 어떤 k라는 값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y는 fx와 y는 k는 반드시 교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야.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교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를 우리가 이제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이값의 정리를 할 때 이게 중요해. 여기는 닫힌 구간인데 여기는 봐봐. 즉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요거 다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저것도. 그러니까 두 함수값 사이에 그 K가 되게 하는 그 교점들을 얘네들이 이제 C값인 거거든. C값.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그 열린 구간 안에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열린 구간 안에. 근데 저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 내가 그냥 이무이로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FA 하나 그냥 대충 점 찍어보고 그 다음에 FB A, FA요. 그 다음에 FB 그냥 대충 찍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 두 점을 이어가지고 내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아무거나 그려볼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일직선으로 긋는다고 쳐도 그 두 함수값 사이에 y는 k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k라는 거는 두 함수값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값이죠. 그러면은 그 교점이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 교점이. 그 교점의 좌표를 이제 내가 만약에 C라고 두게 되면은 그 C가 반드시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해줘야 되냐면은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알겠죠? 알겠니?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한 게 뭐냐면은, 응용한 게 그 그림 2에 대한 상황이야. 그림 2에 대한 상황. 자, 보시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은, 그 두 함수 값을 반대부호로 설정을 해. 반대부호로. 하나는 양수로 설정을 하고, 하나는 이제 음수로 설정을 이제 할 거야. 양수, 음수로 설정을 해. 그러면은, 양수, 음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숫자가 있어? 0이 있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 사이에 반드시 0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응용을 했었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함수 값이 반대부호일 때, 즉 fa, fb는 곱해서 음수일 때 그 사이에 0이 되도록 하는 게 적어도 하나 이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함수값 fa가 있고 fb가 있을 때 얘네 둘 사이에 0이 되게 하는, 즉 y는 0이라는 x축 그거 질수가 있겠죠. 그 y는 0은 이제 당연히 그 함수랑 만나는 교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이 얘기를. 네. 왜 열린 구간이에요? 어디가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에 비해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아 FC가 왜 여기가 왜 0이냐고 이제 여기가? A랑 B도 그런 거 아니에요? A랑 B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가정을 반대부호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y는 0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족을 못하죠. 그 위에 거. 위에 거 아까 요거? 아 요거? 자,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교점이 이제 존재하니, 여기가? 교점이 존재하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요렇게 볼 수 있니? 요렇게? 요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 여기서는 최소한의 조건만 쓰는 거야. 최소한의 조건만. 최소한. 그러니까 그 양쪽 끝에 있는 A랑 B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저 열린 구간에서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야. 모든 거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서. 모든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열린 구간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고, 열린 구간만. 애초에 근데, 보면은, 애초에,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열린 구간에서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만. 네. 그 열린 구간에서만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끝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이다. 자, 요거 다시 이제 넘어오시면, 자, 이제 그 사이값 정리 응용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함수값이 반대보이면 그 사이에 0이 반드시 있다. 자, 이제 y는 0은 x축이니까 그 fx라는 함수랑 x축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방정식의 그 근이니까 함수값이 반대 보일 때에는 반드시 그 근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근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요게 이제 사이값의 정리. 아시겠죠? 네. 요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요게. 문제를 그럼 풀어보자. 연속함수의 성질. 자, 연속함수의 성질은 아까 그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실수배하고 사칙 연산한 것도 연속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두 함수가 직접 주어졌어. 두 함수 다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도 당연히 다 연속일 거야. 더한 것도 연속일 거고, 제곱은 이제 fx가 fx 둘이 곱해준 거니까 맞고, 디귿리을은 분수함수는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은 저 디귿을 한번 식을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3. 자, 요 식은 얘들아 분모가 0이 될 수 있니 저거? 저거 될 수가 없죠? 분모가 항상 이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0 이상의 값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디귿은 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동그라미야. 그죠? 리을도 확인해볼까? 분자는 x 플러스 3인데 분모가 g에서 f를 빼내네.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때는 그 분모를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x값이 존재를 합니다.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저 두 x값에서만 불연속, 나머지 x값에서는 모두 다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항상 분모가 0이 될 수 있나? 를 따져야 돼. 있나? 를 따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대치수의 정리. 2차 함수랑 그 유리함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치수 구해라. 그냥 우리가 그 작년에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치수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최대치수, 뭐 무리함수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네, 구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했었으니까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는 바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4 아닌가?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저거?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x는 2가 되며 x는 마이너스 2와 x는 3. 요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치수 따지는 거니까 가장 위에 있는 최대값은 x는 2일 때 최대. 가장 밑에 있는 거는 x가 마 2일 때. 이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최소였었죠? 2 대입하면 5, 마이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1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번 저 유리함수는 사실 그 그램을 뭐 굳이 뭐 안 그려도 되는데, 그려보면은 x는 2가 3이 점근선이고 y는 여기 또 점근선이니까 이제 여기 두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으로 그려지죠? 1, 3으로 그려지는 거 맞니?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기 점근선 기준 1, 3으로 그려주면은 1, 3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마5부터 마2니까, 마5부터 마2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건데, 보니까, 마이너스 5일 때가 가장 위에 있고,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최대 최소를 안 썼네. 최대값, 최소값이셨고. 자, 마5일 때는 최대값이니까, 마5를 이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5 대입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몇이죠? 마이너스 5분의 2입니까? 네, 요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한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결국에는 양 끝 값을 대입하는 게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필수예제 8번을 보면은, 저 방정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걸 구하는 문제. 자, 우리 이제 방정식의 실근 찾는 거니까, 우리 이 2차 방정식, 즉 이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찾는 거란 말이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좀 찾기 위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까 사이값의 정리 응용 있죠? 두 함수값이 반대부호인 거. 만약에 두 함수값이 만약에 반대부호가 되는 거를 만약에 찾았으면은 그 사이에 0이 있었어야 됐었죠? 0. 그래서 반대부호를 가지는 두 함수값을 좀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간단한 정수를 대입해서 찾을 겁니다. 간단한 정수를 대입해서. 자, 정수를 대입해서 할 건데,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적절한 x를 좀 대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적절한 x를. 자, 뭐, 1, 2, 3, 4. 자, 일단, 좌변에 있는 거를 fx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 1 넣으면은, 뭐,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음수고, 2를 넣는다 쳐도 음수가 나올 것 같고, 3을 넣는다 쳤을 때 제가 음수가 나올 것 같고, 3도 음수입니다. 근데 4를 넣게 되면은 제가 양수가 되거든요. 4를 넣어보면은. 4를 넣으시면 아마 양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음수 양수가 이제 바뀌게 되는 요 구간 3,4 사이에서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적절한 정수값을 대입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 결국에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찾아야 돼.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네? 음수요? 음수 쪽. 근데 얘가 지금 근데 문제가 사실 저기 2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두 개가 존재하긴 할 거야. 두 개가. 그래서 아마 두 개가 존재해서 아마 음수 쪽도 아마 있긴 있을 거야. 음수 쪽도. 근데 이제 문제가 양수 쪽만 아마 하라라는 그런 조건이 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일단 부호 변화만 일단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부호 변화 일어나는 거. 오케이? 아니면은 저게 지금 식이 아마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마 조건이 빠졌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응? 이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보여라. 증명해라. 나온다. 이거 서술은 되게 잘 나와, 이거. 서술은. 네. 저 식이요. 네. 이거 분별식 써보면 음수 나오는데, 양수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두 개가 이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이 아마 3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이. 하늘, 마이너스 5. 3차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자, 9번. 별표 하나 칩시다. 이거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자, 모든 실수의 x에서 연속의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값들 몇 개가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이 도대체 열린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라는 거거든. 자, 그 실근은 그 값이, 근이 반드시 그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구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함수값들을 한번 좀 써보면은 이제 f값
얘는 음수고 양수고 저기 음수, 양수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부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세 개가 저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일 거야. 마이, 마이, 마1, 0, 1, 2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되고, 이게 문제 푸시다가 이게 지금은 좀 간단한 형태만 나오는데 fx는 0 간단한 형태만 나오지만 아마 실제 식은 저렇게 간단하게 안 나올 거야. 복잡하게 나오면은 막 이상한 거 껴가지고 4x-fx 제곱은 0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이 좌변에 있는 값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0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호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